네,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하면서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데 저항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학생들은 클릭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죠? 66페이지. 66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떤 말이 있냐? 저항이라는 곳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실험으로 보여주진 않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저항판의 저항을 옮기면서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게 뭐냐? 니크롬선 저항판이에요. 저항판. 니크롬선 저항판. 자, 여기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사이는 10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0옴. 여기 두 개를 연결하면 10옴. 여기 20옴이라고 된 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그러니까는 전선이 요 빨간색과 아래쪽 15m 연결하면 요 사이가 15m라는 뜻이고요. 내가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두 칸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매돔 25. 이렇게 연결하면은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지나기 때문에 35.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니크롬선 저항판입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여러분이 더 이해가 반복 학습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니크롬선 저항판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럴 때는 10옴이겠죠. 한 칸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하면 몇 옴? 하나, 두 개니까 25옴. 여기 연결하면은 전류가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가니까 30옴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류계를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계는 15옴일 때 요 사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오는 요 사이에다가 전류계를 넣고 플러스에서 나온 선을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로 들어갈 선을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전압계는 플러스에서 나온 선에서 저항을 지나가기 전에 선을 하나 빼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선에서 저항을 하나 이렇게 빼서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전원 장치를 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원율 값이 너무 적어서 선생님이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전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5A 단자에 연결을 해서 0.5A 단자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10옴이라는 곳에 연결을 했을 때 현재 상태의 전압은 15에 연결했으니까 위에 눈금이에요. 5V. 그리고 전류는 0.5에 연결했으니까 아래 눈금이면 0.4에서 0.3에서 0.4니까 0.35A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자, 10옴일 때 전압은 5V, 전류는 0.35A. 자, 이번에는 저항값을 20옴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걸려온 전압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옴에 연결하더라도 전원장치는 제가 손대지 않았죠? 그래서 5V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류의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줄어들었죠. 아까는 0.35였는데 얘는 0.1과 0.2 사이에 있는데
0.15 값을 두 칸 넘었네요. 그래서 0.17 암페어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항을 늘려볼게요. 저항을 30으로 늘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그대로지만 35mm 때 5V는 동일하지만 전류값이 아까 0.17까지 갔었는데 0.1에서 두 칸만 갔잖아요. 그 0.12A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40ohm까지 늘려보면은 45mm 때 5V는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요. 전류값이 0.1이 좀 안 되죠. 그래서 0.09A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값을 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방금 한 실험이 저항과 전류 관계의 실험입니다. I는 R분의 V라는 식에서 I와 R 값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일정하게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둔 값을 뭐라고 하냐면 변인 통제라고 하고요. 변화시켜준 값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죠. 전압을 일정하게 두고 저항을 점점 늘려가면서 전류의 값을 측정을 했어요. 이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10옴. 10옴일 때는 0.35 암페어. 25일 때는 0.17 암페어, 17 암페어. 그 다음엔 0.12 암페어, 그리고 0.9 암페어죠. 0.9 암페어. 자,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을 이제 반비례라고 하죠. 위에서 보시면은 원인인 저항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전류의 값은 점점 감소했었고요. 반대로 보면 저항이 점점 줄어들면 전류의 값이 점점 늘어나는 거,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하고요. 결론은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수학에서는 전류 분모 저항에 놓고요. 이렇게 반비례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hm의 법칙에 더해서 전류, 저항, 전압의 세 가지 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